네, 네. 마지막에 그걸 뭐 봤는데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어머님 믿고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고 믿는다 그래야지 어머니 보고 믿는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만 믿는다니까 그 생각이 어떤 근데 하느님은 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네. 바로 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뭘 알아요. 네. 일주일 만에 맞아요. 세례 왔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그냥 어머님 믿고 한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한다 그래야지 어머님 믿고 한다. 아 진짜 제가 지금 오면서 계속 생각한 게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저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이 너무 어려우면 어렵단 말도 못해 사실은. 그죠? 난 그게 억울해. 거기에는 좋다는 의미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좋은데 있는 나를 거지. 갖다 전부 다 사람들이 안 좋아해. 아니에요. 좋은데 교수님 가끔 이렇게 안 웃고 계실 때는 사실 어렵죠. 그죠? 나 항상 방긋하게 웃으시는데 보면서 아유 빨리 할 걸 어차피 그럼 그렇게 했었으면은 거기 동생들 그 머리와 그런 뭐 실력 갖춘 저기 하고 나면 벌써 지금 책은 나온다. 벌써 책만 나와도 본인이 또 뿌듯하고 그거 난 내가 생각할 때 논문은 두 번째는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쭉 그런 작업을 하면 나중에라도 이제 뭐그 과정 다 마치고 나면 책을 연결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예를 들어 어디 무슨 기둥이랄지 이런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참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좀 그 상황이 이렇게 성과 봐서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이라도 다 그 자격이 되면 뭐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지. 근데 그 좀 어렵더라고 그게 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자꾸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학진이잖아요. 지금도 그 똑같아요. 네. 지금도 학진이 이제 똑같은데 그거 따기가 어렵지. 근데 그거를 잘 엮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도 아마 그러니까 일단 거기 신청을 해놔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 저희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도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다 우리가 하면 좋고 저기 하는데 거기에 좀 잘 안 돼서 그렇는데 우리도 지금 동아시아 그것도 동아시아 춤터 그 문헌 저기도 거기 선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잘 아는 그런 걸 잘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 얼마 받아가지고 그 시상값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가지고 그때 바로 그러니까 그 동선생이 그런 걸 앞으로 본인부터 우선 저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학진에 그걸 있어가지고 그 뭘 하나 신청하면은 뭐 이런 것도 뭐 오청서 뭐 하나 한다. 지금부터 될 수 있지. 이제 가정 수료하고 뭐 꼭 그렇지는 않지. 좀 일찍 할 생각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가 많을 텐데 그게 아마 자격도 있고 또 아니면 좀더 자격 아닌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일정 해서 요새 100세 시대를 아시니까 저 때문에 수업 저는 또 저쪽에 그래서 10월에 와서 10시 50분쯤에 일어나야 될 거예요. 좋지. 그래서 내일 또 뭐 가실까? 네, 내일 또 오진구도 뭐 생각이 좀 있고 그런 사람 같더라고. 사실 한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 많아. 그 최선남 한명내 다 마음이 그러는데 문제는 무서워가지고 본인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전 동수가 교수님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내가 무섭다고 하는 거가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연구가 안 나왔어. 본인이 나이도 그렇고 안 나고
또 아이가 자기 실력을 또 알고 그러니까 또 나한테는 또 이게 설렁설렁이 안 된다는 걸 좀 느끼고 하고 그러니까 배우기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 자신 너무 초라하고 교수님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그다음에 또 저 사람은 뭐 언론도 또 이렇게 뭐 될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또 딴 데 가자니 네. 그거는 더 막막하고. 비양심적이고 근데 누가 하나 이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주 그 얘기 좀 듣고 내일 아마 갚아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 올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근데 팔리들이 그 사람들이 다 괜찮잖아. 저도 이렇게 그때 해야지 하다가 그냥 어떻게 또 그냥 양용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방 벌써 됐잖아. 네. 그 양용주 그 벌간색 바보 저래서 들어올 거 아니야. 네네. 근데 그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뭐 하기야 뭐 내가 말하면은 전부 다 경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구소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러면 참 이제 여자들이 그래 이제 만약에 동주가 좀 더 들어온다 저기 하고 그러면 아이고 나도 갈까 나도 갈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늦어 자꾸만 그러고 또 1년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거라. 근데 그게 참 때가 있나 봐요. 뭐든지 그런 생각이 또 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결정하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탓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주위에 그렇게 영광되게 공부한 거를 보여주고 또 본인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지 뭐. 그래 그럼 가. 네. 이게 저 때문에 수업 아니. 방해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저는 여보세요? 있을수록 좋은데. 아니. 여보세요? 선생님 보시는 책이 아이고 아이고 있습니다. 책이 없었어요. 책 있어. 저 예, 그래도 일어날 시간 돼서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보시는 분들 다 그래요. 네. 중간에 가시고 싶은 시간에 가시면 돼요. 397쪽입니다. 네. 가시다가 조용히 무슨 그냥 드릴까요? 그때는 인사도 하지 마시고 네. 조용히 가시면 돼요. 차차올 칼. 예, 오늘 집필 새로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는 거라. 이 여자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동주가 오니까 그렇게 어쩌면 수업 중일 수도 있어요. 저기도 벌써 안 오는가 보지. 중국 사람도 있어. 네. 그래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 여기요. 자 중광 선생 집필법월 학원 실습 현관 장로 고 종지학 고 완편즉 필불능정 필정즉 완불능 여기까지 주구강 주구강은 그냥 주구강이야. 근데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더라고. 아마 요 사람이 그 강유일을 가르쳤던 사람 같아. 그 집필법을 좀 그러니까 주광 선생이 그 집필법에서 말하고 허범실지 이걸 갖다가 뭐 허장실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거 아마 찾아봐봤고 그 장자예요, 권자예요. 여기서는 저 같은데요, 무슨? 원자입니다. 권자 맞아요? 아니 이거는 이러는데 지금 저 찾으라고 하는 거는 나도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좀 동주도 그걸 좀 잘 이해하면 좋겠네. 이 책을 책이니까 다 믿었다고.
믿었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못 믿겠어. 틀린 게 많아. 그래서 지금 저거는 그 원본은 좀 처음 나온 거 그 네. 오늘 네. 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 대조해 보면 틀린 것이 많이 가끔 나와. 이거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대학원 다니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창수 책 좋아한다고 인용 같다고 이상하다고 하면 분명히 그 찾아보면은 틀린 게 많아. 그래서 다 믿을 수가 없어. 여기 뭐 허건도 말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허장실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야. 책이 혹시 미스가 됐을지. 이거는 주먹은 뭐 비고 뭐 손가락은 조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손바닥을 빈다 이렇게 해서 허장실지라는 말을 쓰는데 허건실지라는 말은 오창석이 쓴 거야. 이제 오창석. 이 감유이가 쓴 거야. 그러니까 별로 보편성이 있는 말은 아니야. 평안수고 평안은 저 그러니까 이 완이 참 어려워요. 완이 일반적으로 완 하면 팔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게 팔목이지 않을까 싶어. 팔목이 그러면 다 부러져. 팔목하고 팔하고 다르거든. 이것도 여기를 상비, 여기를 합이라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여기까지를 아마 합이라고 하고 여기를 또 상비라고 해요. 팔꿈치에서 비까지. 그러니까 요 명칭을 비주 완이란 말이에요. 완이 그러니까 팔목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혈안법이라고 하고 저가는 것이 혈안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붓이 전부 다 그 요만했다고. 그러니까 요만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다가 대고 치환법 내지는 제환법을 썼다고. 치환법 내지는 제환법을 이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치환법 내지 제환법에서 이렇게 드는 거가 이게 현안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현주법이야. 근데 지금 설명한 거가 이거 현안법이 옛날에는 획기적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저 치환 제환 이렇게 하다가. 치환 제한하다가 이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현안법이 어떤 뭐라 그럴까 말은 현안법인데 현안법이 집필법의 대명사가 돼버렸어. 따라서 현주법이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걸 갖다가 현안법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안법하고 현주법은 엄연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현안법은 현안법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확전해서 현주법까지 포함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써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현주법이에요. 팔꿈치를 든다는 거예요. 그죠? 현안법은 팔목이야. 팔목이 맞아. 그리고 옛날에는 이 개념들이 팔의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이거 팔목이지. 그래서 완자가 나도 옛날 해석할 때 저보다 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또 손목 이렇게 팔목하고 손목하고 있어요. 뭐가 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는 있는데 완전히 그렇다고 그렇게 쓸 수는 또 없어. 왜 그러냐면 전체가 팔목인지 손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팔에 관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팔로 쓰면 큰 무리는 없다. 무리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여보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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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뭐 괜찮아요, 그, 예,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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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낙성대니까 그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해달라는 데 중국 사람 로또로 전남에 이렇게 하는데 평에다 이동 아무튼 팔의 대명사라고 팔목도 팔의 대명사니까 그러고 저 단어 쓸 때는 넓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때 중요할 때는 꼭 꼬집어서 쓸 필요가 있고, 그렇죠? 오종지학, 그러니까 내가 종지학 이를 쫓아서 배웠다. 그러니까 요 말을 갖다가 배웠단 말이지. 팔은 평평해야 하고 수봉, 필봉은 세우라. 이걸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쓰는데 이것도 보통 완수라고 그래요. 완수. 팔목을 이렇게 또 세운다. 그러니까 이때 세울 때 꼭 표현이 뭘처럼 세우냐면은 맷돌 가는 것처럼 하여. 맷돌 가려고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갈잖아. 근데 딱 세운단 말이야. 요게 바로 잡는 자세야. 그래서 보통 완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완봉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필봉을 세운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세우면 필봉도 세워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직접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용어 쓰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하려면 그러니까 완수야. 자, 오종지학 내가 이를 배워서 했는데 고완평즉 필불능적. 그러니까 고는 고생된다, 쓰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완평에 고생한즉. 그러니까 완평이라는 건 팔목을 평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고심한즉 필불능적. 붓이 바르게 될 수 없다. 붓이 바르면은 완불능평. 또 팔목이 불능평. 평평해지지 않아. 평평할 수 없다. 이거 참 중요한 말 같은데. 붓이 바르면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썼으니까 붓이 바르면은 팔이 평평해지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죠. 팔꿈 이거를 현주법, 이걸 회안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람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야. 이걸 이렇게 반드시 하려니까 이게 평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평평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건 붓이 이렇게 여가 평평하게 이렇게 들어가잖아.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려고 하면 이게 회안법이야. 이걸 회화법이라고. 이거 하는 거가 옛날에 하소기가 제일 먼저 저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 좋다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여 선생님이 그렇게 갖다가 강조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부산 사람들 기부세 따는 거가 바로 이 법이야. 그러니까 서울 사람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거가 좀 유행처럼 해가지고 부산 청년 작가들이 돈 대표로 해가지고 한 사람 배워가지고 전파했더니.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서 기부세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석고를 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보다 병신 만들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소동파가 파필무정법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움직일 때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로봇가 되잖아. 로봇가 되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재충사충 이거 마음대로 하는데 다만 붓이 끝날 때 인승 끈을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붓이 갔다가 이렇게 쓸 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딱 쓰는 거. 이것이 방울하면 실은 제일 좋은, 나중에 경험해보면은 이게 제일 좋은 필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한 거가 소동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죠. 지필법은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인왈 규 선생 지필법 견식지 중지 명지층 누이 하이 지배 원밀 여법 위지 완평이 규정. 그러니까 규는 엿볼 규자니까 선생의 지필법을 엿보면은 인일은 어떤 날에 인하여 그러니까 날을 잡아서 이런 뜻이겠지, 그렇죠? 인이라면은 날에 인하는 것이니까. 어떤 날 이렇게
기회가 있었을 때 뭐 이런 거겠죠. 어떤 날 나를 위해서 선생의 그 지필법을 엿보니 식지중지명지. 난 이거 참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난 이런 거 할 때마다 옛날에 우리는 또 서로가 달라. 또 검지도 있고 약지도 있고 무슨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위험한 거가 쓰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때는 식지라고도 그러고 검지라고도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할 때마다 나 혼자는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은 의론이 여지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약지를 또 뭐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무명지라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서로가 또 이게 달라. 엄지 그러고 식지하고 검지하고 뭐 이것도 좀 그 둘째인지 셋째인지 이런 거가 조금 뭐 있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보면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정확하고. 아무튼 여기서는 식지, 중지, 무명지. 그러니까 식지, 이건 둘째, 셋째, 넷째죠. 이거를 층, 루이하. 층, 루는 이렇게 층마다 쌓는 것이죠. 푸겐다. 층마다 쌓니까 이 세 개를 층마다 이렇게 쌓는다는 얘기.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걸으면 이렇게 싸면은 당구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넷째 수고를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지배는 그 손가락 끝, 손가락 뒤, 그러니까 요 뒤를 말하죠. 여기 손가락 해서 여기 하고 여기 손가락 뒤를 원밀, 두물고 조밀하게 잡는다. 여법 의지, 여법, 이 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은 법으로 하면은 완평이 필정이라. 팔은 평평하고 뭐 붓은 바르게 된다. 오시 작체 체계 풍균 근력 인리 침전. 오시 이해 자체 이렇게 되면은 글씨체를 쓰면은 그 형체와 기운이 풍부하고 그렇게 됩니다. 요거 할 때 체기 풍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체기 풍균에서 내가 그런 얘기 했었었지. 체기 풍균하면은 풍균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1번은 뭐 하고 2번은 뭐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순서대로 하는데 중국 애들은 뒤부터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체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가 풍이 나왔었잖아. 그 풍이 이 기가 이거가 되고 요거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 상식적으로 알으면은 해석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기가 풍하고 형체가 고른 거야. 그죠? 그런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근력 미능침이다. 그리고 근력은 이에 미능침경 가라앉고 굳세지는 않아. 그거 하나 가져가요, 그렇죠? 가져가도 돼요, 교수님? 나중에 다 저기 하고 일단 가져가서 네, 네. 봐봐. 네, 교수님. 네. 네. 자, 선생활 완평 당사 배수 치상이 불평 수봉 당사 대지 탱이출 부집 운필자 자완자 집 지필자 지야. 자, 선생님 말하길 완평 완평은 좀 그러니까 이거 팔을 이 완자를 내가 말한 그것을 늘 생각을 하시라고. 쓸 때는 손이 평평하다 하는데 팔목이라고 그래야 돼, 손목이라고 그래야 돼. 똑같은 말이야. 내가 말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팔목에 맞는 말인지 손목에 맞는 말인지. 그걸 열심히 그럼 막 열심히 찾아야 돼.
손목하면 손의 모가지가 될 것이겠고 팔목하면 팔의 모가지가 될 것이겠고 그러면 손은 아마 여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은 손목이고 입장에서 보면 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봤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보서 가니까 모르겠어. 그럼 아니 그게 그래야지 정확하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람이 받느냐가 따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손목이 돼야 되는지 팔목이 돼야 되는지 내 생각은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병목도 병목 형상이라서 병목도 그거거든. 병의 모가지거든, 그죠? 옛날에 안 살았을 때도 연예인들끼리 싸우면서 나한테 또 재판하러 왔었어. 이제 병목 형상에서 병목이 한글이냐 한문이냐. 병병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와서 둘이 좀 내기를 했대. 그래가지고서 곽 박사가 그런 거 잘할 테니까 하고서 둘이 좀 와서 싸우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한글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한문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죠? 근데 병자도 병병자지. 예. 그러니까 한글이야. 목은 모가지거든. 그러니까 병목 형상은 그 뒤에 현상은 물론 한문말이지만 병목은 병모가지라는 그런 한글이라, 그렇죠? 그래서 같이 술 먹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술 먹을 때도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손목 팔목도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볼 간단한 거지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는 거가 그런 게 공부야. 그러면 내가 쓰는 거가 더 정확하게 말이 그거 나와져. 그러니까 손목이 팔목이 평평한지 이럴 때는 팔목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가. 손목하면 손가락에 관계됐었을 때 손목이고 팔 느낌만 그렇다고 뭐 맞는지 그런 건 잘 모르고 팔목이 평평한. 하여 배수. 그러니까 배수는 요 술잔물이야, 그죠? 잔배자니까 잔물로 하여금 상치 위에 올려서 불정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우리 어떤 선생님도 그런, 그러니까 이거 다 보시고 이런 걸 말씀하신 거야. 글씨 쓸 때 연습할 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잖아. 호구로 이렇게 잡아서 여 갖다가 잔을 놓고 조그마한 잔을 십자로 놔. 이거 좀 크겠다만 어떤 때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연습해서 이게 다 끝나면은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야지 제땅을 한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잖아. 그럼 떨어질 거 아니야. 지금 고액이라. 그러니까 완평을 하려면 마땅히 잔 물라고 그랬지만 이거 뭐 한 잔 술이겠죠. 그걸 갖다가 치상 위에다가 놔서 그 위에다가 놓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빨리 딱 그려야지 해석이 원활하게 되지. 그림을 못 그리면 여기다가 이제 이 말레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소설 쓴다. 그러니까 소설 쓰면 나온 말은 완전히 엉뚱한 말입니다. 또 저 수봉은 아까 좀 완수라고 그래서 필봉을 바르게 한다. 이것은 마땅히 대지, 엄지, 그러니까 첫째 손가락으로 하여금 횡탱은 가로로 탱을 민다. 밀어가지고
나옵니다. 지텐도 되고 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가